많은 이들에게 건강을 전파하기 위해 길을 나선 김경민 씨. 사명감을 장착한 채 서둘러 길을 나서는데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건가요? 제가 건강 전도사 아니겠습니까? 개그계 건강 전도사. 그래서 이제 아끼는 후배들한테 요즘 어떻게 잘 지내나, 건강은 잘 챙기고 사나 궁금해가지고 한번 보러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후배 개그맨 집에 도착했습니다. 예, 선배 오셨습니까? 그래. 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선배 오셨습니다. 그래. 아니, 왜 그래.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한때 휴지 쪼가리에 불과해. 영수가 S본부 공채 개그맨 류용현. 2019년 일본인 연인을 만나 결혼 후 듬직한 남편이자 의욕 넘치는 아기 아빠가 됐습니다. 한국 코미디의 대부 아빠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이쁘다. 사랑해요. 이쁜지. 이쁜지. 아이고야. 우리 선배님 뽀뽀. 선배님 뽀뽀. 뽀뽀. 오케이. 야, 석희. 예. 일본 이름도 말씀드립니까? 일본 이름 뭐? 아다치렌. 아다치레? 네, 렌이요, 렌. 아다치레? 예.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에요, 여보? 튼튼하다는. 튼튼하다는 뜻. 튼튼한데 마음이 깨끗한. 튼튼한데 마음이 깨끗하. 그러니까 제수 씨가 일본 분이시잖아요. 그쵸. 그죠? 이제 또 누가 온다 그러니까. 온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걸 좋아. 그래서 깨끗한 이런 거. 거는 이제 다 뒤로.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 예, 일단은 보이는 쪽으로는 이제. 야, 여긴 뭐야? 우와! 이거 뭐야? 이게 저기 이쪽은 애기 거. 애기 거? 이건 저희 거. 이 음식을 평상시에 이제 너 이런 걸 해 먹는 거야? 그쵸. 주로 이제 좀 해먹죠. 좀 즐겨 먹습니다. 왜냐면 좋아하니까. 예. 이런 밀가루 음식 같은 이런 라면이나 이런 것들이 먹으면 혈관이 많이 좁아져요. 그래서 고지혈증이나 이런 당뇨에 이렇게 과히 좋지는 않아. 그래서 뭔지 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후배 건강을 위해 오늘도 역시 잔소리꾼을 자처한 김경민. 그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인스턴트 식품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네가 먹어서 좋은 거 이런 거 있네. 우유. 그거 저희 애기 겁니다. 그 우유. 이거 애기 걸 뺏어 먹어. 알겠습니다. 네가 건강해야 애기를 잘 키우지. 애기가 문제가 아니야. 일단 네가 건강해야 되니까. 그런 말을 저희 집사람한테 좀 해주십시오. 애기는 굶더라도 네가 먼저 이걸 먹어봐. 알았어? 네가 먼저야. 애정이 듬뿍 담긴 선배의 조언을 들으며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는 류용현 씨. 180도 달라진 선배의 모습이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그 회의할 때 선배님이 그전까지는 좀 이렇게 건강하게 힘있게 진행을 하셨는데 보면은 좀 많이 좀 기력이 떨어지셨다고 그래야 되나요? 좀 많이 힘들어 좀 보이셨고 좀 이렇게 좀 많이 또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또 옆에서 봤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시면서 저보고 항상 이제 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땐 선배님도 좀 많이 힘들어하셨고 옆에서 뭐 저하고 또 다른 후배도 있는데 좀 많이 또 놀랬었습니다. 예, 또 그렇게 또 당뇨를 앓고 계신다고 했을 때. 예. 건강에 또 회복된 모습을 보니까 그때는 또 어떠셨나요? 저도 이제 정말 다행이라고 또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항상 선배님이 저한테 이제 잘 지내냐고 안부를 물어봐 주세요. 제가 후배인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확실히 선배님이 이제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그 목소리에서 선배님이 이제 좀 많이 건강을 찾으셨구나, 좀 활력을 좀 많이 찾으셨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저보다 더 에너지 있게 뭐 영현 어떻게 지내니? 라고 했더라면은 야 어떻게 지내? 별일 없지? 야 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목소리로 선배님 좀 많이 건강해지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예. 건강을 되게 많이 챙겨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면 그때 봤는데 저보고 배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그러다가 너 진짜 한 번에 진짜 건강이란 거는 진짜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선배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항상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이가 이게 3자로 시작했을 때는 뭐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건강에 자신 있었었는데 이상하게 이게 40이 되고 40이라는 나이가 넘어가니까 이제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 이거 뭐 음식도 그렇고, 그리고 선배님이 당시에 이제 당뇨를 앓았던 그런 상황에서 야,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은 뭐니까 이건 먹으면 안 된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이제 식습관이 그래도 좀 건강하게 좀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예. 본인만의 비법으로 혈당을 관리하고 건강한 에너지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저처럼 뭐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사실은 너무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당뇨는 그냥 뭐 가족처럼 같이 가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뭐 포기를 한다든지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당뇨는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국에 계신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한테 포기하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관리를 한다면 오히려 일반 분들보다 훨씬 더 몸이 건강하고 자기가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내가 점점 좋아지는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체크를 하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 전혀 병이 없는 분들보다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저처럼 힘을 내시고 화이팅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뇨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뇨병 환자 수는 2015년 250만 명에서 2019년 321만 명으로 28% 증가했는데요. 현대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당뇨병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로 서구화된 식습관을 들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비교해서 우리가 스마트한 이제 환경, 뭐 다 IT 발달로 인해서 운동량이 극히 이제 떨어지고 있고 또 너무 먹는 건 많이 풍부하기 때문에 운동은 안 하고 많이 먹으니까 당연히 비만해지겠죠. 그래서 비만은 아까 얘기한 인슐린 저항성과 연관되어서 실제 과체중인 환자들의 경우에는 당뇨가 한 2.4배, 비만인 경우 한 6배까지 당뇨의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비만 인구와 당뇨병은 연관성이 깊습니다. 식생활의 서구화로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체내 지방 조직이 늘어나면 인슐린 저항성이 커져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실제 당뇨병 유병자의 54%가 복부 비만을 동반, 당뇨병 유병자 중 절반의 환자가 체질량 지수 25 이상이었고 체질량 지수 3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11.7%로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는 췌장의 크기인데 다른 인종에 비해서 약 12% 정도 크기는 작고 또 이소성 지방이라고 하는데 췌장 안에 기름도 더 많았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죠. 당연히 췌장이 크게 작으면 인슐린 분비한 능력이나 그런 파워가 떨어지겠죠.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 채식 위주로 드셨기 때문에 이런 작은 췌장이 굉장히 더 유리했고 췌장이 적어도 채식 위주의 식단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육류 위주로 아주 급격하게 바뀌다 보니까 이제 이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서양인보다 식사량도 적고 비만도도 낮은 한국인이 당뇨병에 잘 걸리는 것은 인슐린 생산 공장인 췌장의 크기가 작기 때문. 그만큼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뇨병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뇨병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합병증이 발병하는 출발점이기에 당뇨보다 치명적인 당뇨합병증. 당뇨합병증의 원인은 뭘까요? 당뇨란 말씀드린 대로 당이 혈관 안에 넘치는 상황인데 이 자체는 전혀 증상도 없고 이 자체는 의미하는 바가 없어요. 문제는 혈관 안에 당이 많았을 때 혈관 독소로 작용하는 다양한 기전에 의해서 결국 혈관을 망치죠. 당뇨의 합병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심뇌혈관 질환, 당뇨성 망막증, 당뇨성 신경병증, 당뇨 발 같은 이게 모두 사실은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합병증이거든요. 당뇨병은 야금야금 혈관을 손상시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의 합병증을 일으키는 건데요. 망막의 미세혈관이 손상돼 실명을 부르는 당뇨망막병증.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고 서서히 망가지는 당뇨병성 신장질환, 당뇨병성 족부궤양 등 다양한 합병증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합병증의 위험을 알지 못해 한 해 2,000명이 당뇨발로 족부를 절단하기에 이른다는데요. 당뇨발 괴사의 시작은 당뇨병성 신경증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아주 모세혈관이 사실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 발이거든요. 안 그래도 혈액순환이 안 되는데 이 고혈당으로 인해서 혈관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발끝은 더 혈액순환이 안 되고요. 소위 유령혈관이라고 하는데 이 적혈구가 당화되죠. 우리 당화혈색소라는 거죠. 적혈구가 아주 말초혈관을 지나갈 때는 이렇게 마치 키 큰 사람이 이렇게 구부려서 들어가는 것처럼 가장 얇은 그 모세혈관에는 이 적혈구가 이렇게 좀 탄력이 있어야 그걸 통과를 하는데 너무 당화된 적혈구는 뻣뻣해요. 그래서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유령혈관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발끝에 혈액이 전혀 안 가는 상황이 되면 그 분포하는 신경이 신경을 먹여 살리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니까 신경이 또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은 우리 흔히 아는 당뇨성 이제 신경병증인데 감각이 무뎌져요. 그러면 상처, 화상 이런 데 무뎌지니까 그게 염증이 생기고 이게 이제 괴사가 되고 썩고 발을 절단하고 실제 교통사고를 제외하고 사지 절단 1위가 바로 당뇨발 때문이라고 그렇게 보고되고 있죠. 혈중 포도당이 많아지면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얇은 혈관부터 막히게 됩니다. 말초신경이 죽어 발의 감각이 무뎌지면 상처가 생겨도 알아차리지 못해 괴사까지 이어지는데요. 2019년 당뇨병성 족부궤양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15,287명으로 2015년 13,944명보다 10%가량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증상이 없기에 당뇨병 환자의 60%는 자신이 병에 걸린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혈관 속 시한폭탄, 당뇨병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당뇨병의 오해와 진실, 당뇨는 유전이다. 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물론 제1형 당뇨병의 경우는 100% 유전에 의해서 발생을 하지만요. 제2형 당뇨병은 그러니까 한쪽 부모가 당뇨면 30%, 양쪽 부모가 당뇨면 70% 정도 유전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전의 영향도 아주 많이 받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운명론처럼 생기는 것은 아닌 것이 환경적 요인, 즉 비만 유발하는 생활 습관, 식사 습관, 운동 습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걸 더 부추기니까 또 거꾸로 이런 유전 요인이 많다 하더라도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날씬하면 당뇨에 걸리지 않는다? 아닙니다. 물론 계속 거듭 강조했던 그 비만에 의한 인슐린 저항성에 의한 당뇨병은 이제 그 근본 원인이 비만이지만 또 이제 정말 마른 당뇨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가만히 검사를 해보면 사실은 엄격하게 외모만 말라 있지 그 몸 속에는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내장 지방형 비만 또는 이소성 지방, 특히 아까 췌장 근처에 지방이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이제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이소성 지방, 내장 지방이 많은 경우에 특별히 더 인슐린 저항성이 더 많아지고 이로 인해서 당뇨를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그 내장 지방은 있지만 겉으로 오는 비만이 아닌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마른 사람은 당뇨가 안 생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인슐린 주사는 평생 맞아야 한다? 네, 아닙니다. 물론 제1형 당뇨병은 이제 유전적이니까 평생 맞아야겠고요. 제2형 당뇨의 경우는 조절이 너무 안 되면 이제 인슐린 주사를 맞지만 생활 습관 조절이라든지 비만을 이제 교정을 하면 얼마든지 그 인슐린 저항성이 회복이 되면서 가역적으로 좋아지면 인슐린을 맞지 않고 다른 치료를 바꿀 수가 있죠.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살이 찐다? 맞습니다. 인슐린의 고유의 기능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되면 사실은 혈액 안에 넘치는 당이 있었고요. 세포 안에 당이 없다가 인슐린을 외부에서 투입을 하면 그 혈액 안에 있던 당이 전부 다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때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식이요법을 못한 상태라면 더더욱 이 에너지가 전부 지방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방세포가 커지고 살이 실제로 정말 찔 수가 있습니다. 1일 1식이 당뇨 환자에게 좋다? 아닙니다. 당뇨 학회에서 아주 공식적으로요 유행하는 그 간헐적 단식을
그 당뇨 환자들은 절대로 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도 있는데요. 당연히 당뇨 환자들은 이제 저혈당 위험이 높고 이른 이식을 하면 아주 긴 공복 시간으로 인해서 굉장히 저혈당의 위험이 매우 높아지겠죠. 우리가 혈당이 높은 고혈당보다도 당뇨는 이제 롤러코스터라고 표현하는데 혈당이 너무 올라갔다 떨어지는 것 자체가 훨씬 위험하다는 그런 이론도 있기 때문에 저혈당을 유발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우리 환자한테는 부담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식, 금식이죠. 금식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혈당을 쓰고 모자라면 간이나 근육에 저장되는 글라이코겐을 쓰고 그 다음은 제사를 깎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을 쓰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쓰기 때문에 우리 당뇨 환자들 근육이 이렇게 몸에서 빠지는 거는 엄청난 재산을 잃는 거기 때문에 단식을 통해서 사실은 살을 뺄 때 초반에는 다 근육과 물이 빠지는 거라서 이런 그 소중한 재산, 근육을 막 깎아먹는 이런 1인 인식은 당뇨 환자한테는 더욱더 좋지 않습니다. 지난 100년간 눈부시게 발전해온 현대의학 때문에 생활습관, 거주지역, 직업 등 근본적인 발병인자에 대한 고민 없이 현대의학에만 의존하고 있진 않을까요? 우리 이 현대의학은 이제 그 과학의 근간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이루어서 뭐 수술 아니면 뭐 세균 감염, 뭐 급성 그런 감염이나 이제 뭐 교통사고 수술 요하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뭐 눈부신 발전을 한 건 사실인데 그 참 안타깝지만 여전히 난치병은 정말 너무 많이 오히려 더 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만성질환으로부터 완치가 되거나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이렇게 현대의학으로 사실 오히려 약간 한계에 부딪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완대책의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 전 세계적으로 의료 분야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비드 때도 봤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굉장히 의료의 그 문턱이 낮은 편이고요. 유럽이나 이런 데는 정말 병원에 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원해서가 아니고 불가피하게 뭐 프랑스, 독일 한 70% 이상이 병원 가기 전에 보완 대책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현실은 많은 환자들이 현대의학 의사들이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현대의학 의사들이 이거를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환자와 대화할 때 무비판적으로 그 환자가 하고 있는 보완 대책 방법들을 서로 잘 대화를 하고 그거를 주치의가 알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근거의학적으로 주치의는 이 보완대책적 방법이 정말 합리적인가 특히 보완대책의학은 안정성이 훨씬 더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안정성과 유효성을 주치의가 직접 이렇게 검색을 한 후에 환자와 잘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즉 무조건 배척하거나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누구도 방심할 수 없는 당뇨병. 어떻게 관리해야 당뇨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자신만의 특별한 혈당 관리 방법으로 30세부터 당뇨 예방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는 장유진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를 만난 곳은 폴댄스 연습실인데요. 수직 기둥에서 유연성과 근력을 구사하며 다양한 동작을 선보이는 폴댄스. 상체와 코어, 하체까지 온몸의 근력을 고르게 발달시킬 수 있는 전신 운동인데요. 그녀가 폴댄스를 시작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이제 외삼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당뇨를 앓고 계시는데 외삼촌 같으신 경우에는 지금 당뇨발 때문에 수술을 하신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당뇨라는 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알게 돼가지고 조금 젊어서부터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운동을 먼저 시작하게 됐어요. 왜 폴댄스를 선택하게 되셨어요? 이왕 운동을 할 거면은 좀 즐기면서 운동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폴댄스가
이제 생각보다 되게 많이 사람들이 한 번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오랫동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좀 재미있을 것 같고 근력 향상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폴댄스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운동으로 근육을 자극하면 혈액 속 포도당을 소비해 혈당을 낮추고 축적된 지방을 사용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는데요. 실제 젊었을 때부터 혈당을 관리하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30% 감소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장유진 씨. 혈당 관리 중인 그녀의 식사 메뉴가 궁금한데요. 제가 사실 밀가루 음식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밀가루 음식 중에서도 떡볶이를 되게 많이 좋아해요. 근데 이제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당도 높고 이제 먹다 보면 혈당도 많이 높이기 때문에 당뇨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걱정도 되고 해서 밀가루를 많이 그러니까 떡볶이를 많이 못 먹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포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건강하게 떡볶이를 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지금 이제 저만의 레시피를 제가 개발을 해가지고 가끔가다 만들어 먹고 있어요. 일단 보시면은 여기 고추장이랑 설탕이 무조건 떡볶이에 들어가는데 이 고추장은 좀 저당 고추장이라고 해가지고 당을 굉장히 많이 낮춘 고추장이고, 이 설탕도 사실 설탕이 아니고 단맛을 내는 에리스리톨이라는 이제 설탕 대체제를 사용을 해가지고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떡 같은 경우에도 그냥 보통 일반 밀가루 떡이 아닌 그냥 곤약 현미떡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최대한 혈당을 높이지 않고 좀 건강한 떡볶이를 만들어 먹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떡볶이는 포기 못한다는 장유진 씨. 저당 양념과 설탕 대체제, 곤약 현미떡으로 혈당 걱정을 덜 수 있는 특별한 레시피를 고안해낸 건데요. 맛있게 먹으면서도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그녀만의 방법이랍니다. 이제 더 이상 당뇨가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만 이제 걸리는 질병이 아니니까 저도 이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폴도 열심히 타고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건강하게 최대한 건강하게 챙겨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지금 현재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건강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한 번 걸리면 되돌리기 힘든 당뇨병. 무엇보다 적극적인 예방이 중요하겠죠. 감기나 폐염, 장염 등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이들 원인균에 대한 치료를 하면 됩니다만 이 당뇨병은 우리 몸에서 생기는 겁니다. 일단 생기게 되면 전신의 질병이고 또 평생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방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청소년기에부터 고지방, 고단백으로 알려지는 서구화된 식습관을 줄이고 신체 활동량을 늘려서 20, 30대부터 체중이 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당뇨병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데요. 채소류를 몇 끼 충분히 섭취하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며 정기 검진으로 내 몸을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디지털 헬스케어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분들은 아프면 병원에 가셨죠? 근데 아프지 않는데 병원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보면은 아프지 않게 한다면 병원에 가지 않겠죠? 자, 미래는 이처럼 아프지 않게 만드는 의료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거라는 겁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의료가 결합을 한다면 병원에 가지 않고도 가택에서 여러 질병들을 관리하고 아팠을 때 병원과 연결돼서 이런 아픈 환자들을 그때그때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당뇨병에도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면서 자신의 건강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해서 다가가야 하는 건강. 우리들의 행복은 건강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죠. 건강의 가치를 깨닫고 행복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